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캐나다에 취업을 하게 된 계기와 취업 경로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제가 2011년도 10월에 캐나다에 왔을 때는 이렇게 캐나다에 오래 있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왔을 때는 제가 1년짜리 비자를 받아서 왔는데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때는 코업 비자라는 게 있었거든요. 6개월 정도 이제 어학원에서 영어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6개월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였어요. 그래서 그 비자를 받아서 ESL에서 6개월 정도 공부를 하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 구직 활동을 했었습니다. 네, 그때 당시 저와 함께 이제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코업 비자를 받아서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한국 학생들이 한 40명 정도 있었는데 보통 그 친구들은 자기 전공과 상관없는 식당의 웨이트리스나 아니면 호텔의 뭐 잡일, 뭐 예를 들면 하우스키퍼 같은 직종에 이제 일자리를 구해서 일을 시작을 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밴쿠버가 영어 공부를 하기에는 좋지 않은 환경이라는 판단이 일찍 들어서 그러면 구직 활동을 밴쿠버가 아닌 밴쿠버 외곽에 있는 도시에서 한번 직장을 찾아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밴쿠버 외곽에 있는 호텔에 이력서를 넣기 시작을 했는데요. 밴쿠버에서 한 2시간 반 정도 떨어진 메릿이라는 자그마한 호텔에서 연락이 오게 되었고 그곳에서 일을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했던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고요. 영어가 필요한 일도 아니었고 메인 듀티는 하우스키퍼들이 이제 청소를 끝내놓고 나오면 제가 그 뒤에 들어가서 이제 인스펙션을 하는 이런 일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퍼티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뭐 정리정돈, 뭐 관리, 유지 보수 정도가 되겠네요. 그 일을 한 6개월 정도를 했고요. 이제 비자가 끝날 무렵에는 제가 영어 실력도 생각보다 많이 늘지가 않아서 회의감이 드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정도 영어 실력으로 한국에 돌아가면 쪽만 팔리겠다라는 생각에 비자를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비자를 다행히 연장을 받았고 그때 당시 매니저가 저에게 야간에 프론트 데스크를 볼 수 있는 찬스를 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 영어를 이제 손님들과 실제 상황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일이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업무 시간도 많았는데 조금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 시간은 온전히 내 영어 공부, 영어 실력을 다지는데 사용을 하겠다. 플러스 나는 지금 내가 전공을 한 호텔 일을 하고 있으니 나중에 내가 한국에 돌아가서 취업을 할 때 분명히 도움이 되겠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때 그 힘든 시간이 사실 그렇게 힘들지가 않았고요. 그때 같이 일했던 캐네디언 직원들이죠. 한 10명 정도 직원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과 일하는 게 사실 너무 즐거웠어요. 한국 문화도 그들에게 알리고 저 또한 그들에게 이제 정말 이 real Canadian 문화를 제가 그들에게 배울 수 있었죠. 그래서 그때 친구들과 아직도 연락을 주고받고 있고요. 뭐 제가 그 동네에는 자주 가지는 못하지만 뭐 페이스북이나 가끔씩 그냥 메시지로 안부 정도 묻고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그곳에서 이제 그런 메인테넌스 업무랑 이 야간의 프론트 데스크 업무를 병행을 하면서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런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조금 영주권에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이왕 이렇게 캐나다에 길게 있는 거 영주권을 받아보자. 그래서 영주권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영주권을 신청을 하게 되었고 영주권을 신청하는 기간에 매니저가 이제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밴쿠버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매니저 자리가 공석이 되었죠.
그래서 저희 오너분이 한국 분이셨는데 저를 좋게 보셔서 그럼 그냥 네가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제가 너무나도 쉽게 총 지배인 작은 호텔에서 방 60개짜리 작은 호텔이었지만 총 지배인의 자리에 앉아서 업무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브랜드가 체인징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예를 들면 A라는 브랜드에서 B라는 브랜드로 변화가 있는 시기였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영어 실력도 그렇게 좋지가 못했고 관련된 매니저 관련된 일은 해본 경험이 없어서 그때 당시에 정말 고생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시간에 그때 순간이 제 영어 실력 향상과 이 호텔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운영 방법을 많이 배울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게 열심히 제 업무에 충실한 결과 다행히 브랜드 체인징은 이상 없이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 이후에도 뭐 매출도 괜찮게 나왔고 사장님이 만족할 만한 매출이 나왔으니까 뭐 매니저로서의 역할은 어느 정도 잘 수행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영주권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영주권을 받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그곳에서 더 일을 했고요. 총 메리시라는 곳에서 3년 6개월 정도 일을 했습니다. 그 일했던 호텔은 3.5 성급 호텔이었는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뭐 거의 질 좋은 모텔 수준이 되겠죠. 그래도 제 포지션이 총 지배인이었기 때문에 이력서에 한 줄 크게 넣을 수 있는 경험은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작은 호텔이지만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뭐 메인테넌스 일도 해보고 총 지배인으로서의 역할도 해보고 그래서 이 호텔 안에 있는 모든 일을 제가 해본 거거든요. 작지만 그래서 이 호텔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운영 방식, 하우스키핑부터 회계, 그리고 고객 관리, 그다음에 마케팅 모든 분야를 제가 한번 배운 거죠. 그 경험을 가지고 밴쿠버로 다시 돌아갑니다. 밴쿠버에 돌아가서는 바로 구직 활동을 시작을 했죠. 그때는 조금 마음이 조급했는지 제 스스로 이력서도 뿌렸지만 이제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이런 리크루트 회사에 제가 문의를 해서 300불 정도를 주고 이제 그쪽 뭐 호텔 HR 매니저죠. HR 매니저와 저와 이제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인터뷰를 할 수 있게끔. 뭐 그런 것도 해봤는데 그거는 잘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이력서를 여러 군데 뿌린 결과 이제 메트로폴리탄이라는 이제 4성급 호텔, 밴쿠버에서는 상당히 괜찮고 이름이 있는 호텔인데요. 그곳에서 연락이 오게 됩니다. 이 타이밍에서 간략하게 이 밴쿠버의 호텔 취업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일단은 이력서와 함께 코버레터라는 거를 뿌리죠. 이력서는 말 그대로 제 경험과 이력을 담은 이제 한 장이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함께 이제 코버레터를 동봉을 하거든요. 코버레터는 간략한 제 소개와 내가 왜 이 포지션에 그리고 이 회사에 적합한지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담아서 이력서와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력서를 제출하게 되고 그 이력서가 보통 HR 매니저한테 들어가거든요. 우리나라로 치면 인사부죠. 그래서 그 인사부에서 한번 거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마음에 드는 지원자들에게 이 HR 매니저가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해서 전화 인터뷰를 합니다. 전화 인터뷰. 제가 정확하게 전화 인터뷰로 어떤 내용을 나눴는지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었어요. 보통 이제 인터뷰를 준비를 하면서 예측이 가능한
그런 질문들을 한 5가지 정도 받았던 것 같은데요. 제가 기억나는 거를 되짚어 보면 뭐 간략하게 너에 대해서 소개를 해봐라. 그리고 네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라. 그리고 이전 직장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무엇이었고 그 순간을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그리고 한 가지가 기억이 안 나는데 마지막 질문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데 네가 원하는 월급이 얼마이냐? 라는 질문으로 마무리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만약에 제가 전화 인터뷰도 어느 정도 만족을 시켰다. HR 매니저가 저를 마음에 들었다라고 하면 이제 HR 매니저가 저에게 레퍼런스를 보내달라고 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레퍼런스라는 거는 참조인, 그러니까 저랑 함께 일했던 보스, 상사가 저에 대해서 이제 일을 잘 했다 못했다, 이제 추천을 한다 안 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이제 이런 레퍼런스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레퍼런스가 잘 전달이 되면 그 이후의 과정은 이제 제가 지원한 포지션의 매니저와 함께 인터뷰를 보게 됩니다. 제가 지원했던 포지션은 Assistant Front Office Manager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보스, 제 상관인 Front Office Manager와 함께 인터뷰를 보게 되었죠. 인터뷰 내용은 다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뭐 제가 한 인터뷰 50개 예상 질문을 뽑아서 준비를 했는데 50개 안에서 다 나왔던 것 같아요. 네, 50개 안에서. 그 내용은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찾아보고 한번 다시 한번 공유를 하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그 30분 정도 이제 그 페이스 투 페이스 인터뷰를 그 매니저와 함께 나누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가게 되었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총지배인 면접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HR 매니저한테 다시 연락이 와서 총지배인 면접을 잡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이제 어느 정도 80% 성공이 됐구나. 이제 요것만 통과하면 내가 꿈꾸던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겠다. 설레임을 안고 총지배인 면접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총지배인 면접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하지도 않을 수 있는, 이미 80% 90%는 결정이 난 상태예요. 저희 호텔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미 제 보스인 그 프론트 오피스 매니저가 저를 마음에 들어 했고 그 자기 의사를 총 지배인에게 전달을 했기 때문에 총 지배인은 저를 간단하게 그냥 스크린샷 하는 정도, 이 친구가 뭐 바보는 아닌지 뭐 큰 문제는 없는지 대충 이렇게 한번 훑어보는 거죠. 그래서 총 지배인 인터뷰에는 사실 진지한 얘기보다는 어느 정도 가벼운 이야기로 시작을 했고 그렇게 또 끝났습니다. 뭐 예를 들면 군대 생활은 어땠냐? 군대에서 장교로 있었는데 뭘 배웠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죠. 그리고 김정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뭐 이런 가벼운 캐주얼한 이런 이야기로 인터뷰를 진행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총지배인 인터뷰가 끝나고 나서 이제 HR 매니저와 인사 담당자와 그리고 제 상관인 그 프론트 오피스 매니저가 함께 이제 그 미팅룸으로 들어와서 저에게 계약서를 바로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합격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하루의 시간을 줄 테니 이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고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 추가하고 싶은 점이 있으면 이제 자기네들한테 연락을 해라. 그리고 악수를 이제 나누고 저는 이제 나오게 되었죠. 그래서 그때 그 사실 계약서를 줄 때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고민하는 척을 했다던가 뭐 이렇게 액션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고맙다라고 얘기하면서 막 허그까지 하고 나왔던 기억이 나는데요. 너무 촐싹됐죠. 어쨌든 기분이 너무 좋았으니까 사실 뭐 계약서를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월급을
얼마를 주던 저는 그 호텔에서 일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만 시켜줘라 하고 있었거든요. 뭐 다행히 그분들이 저를 좋게 봐주셔서 제가 꿈꾸던 호텔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밴쿠버 호텔 매니저 취업기 이 취업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첫 번째 이력서와 커버레터 제출, 그리고 두 번째 이제 HR 매니저와 전화 인터뷰, 그리고 세 번째 이제 해당 담당자라고 하면 해당 부서의 매니저와 인터뷰, 그리고 총 지배인 인터뷰, 그리고 계약 체결. 요 정도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찍는 이유는 한 10% 정도는 제 자랑도 있고요. 뿌듯하죠. 제가 이렇게 원하는 직장에 정장을 입고 매일매일 출근을 했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90%의 목적은 저도 했으니 지금 여러분들이 호텔, 해외 취업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부딪혀보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다 라는 것을 공유하고자 이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저는 참고로 영어 공부도 태어나서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고등학교도 실업계를 나왔고, 실업계 고등학교 나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공부를 잘 안 하죠. 관련 전공 분야에만 어느 정도 매진을 하지 뭐 국영수, 과는 사실 잘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요. 그래서 저는 심지어 ESL 시험을 볼 때 저희 어머니가 풀어줬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캐나다에 오기 전에 ESL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시험을 보고 이제 레벨을 측정하는 그런 테스트가 있었는데 저는 그 테스트조차 풀질 못해서 엄마한테 부탁을 해서 엄마가 풀어줬습니다. 엄마가. 네. 그래서 엄마가 영어를 어느 정도 잘했는지 제일 밑에 꼴반은 아니었고 그 다음 반에 제가 합격이 돼서 그 반에서 영어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요. 영어 수준이 그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 캐나다에 온 지 3년 6개월 만에 밴쿠버 다운타운에 있는 4성급 호텔, 그리고 이름이 잘 알려져 있는 4성급 호텔에 그냥 일반 직원도 아닌 매니저급으로 일을 했습니다. 제가 했다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 영상으로 남기고자 오늘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계획을 짜고 그 계획을 실천하는 실천력, 그리고 이런 실천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인내와 끈기, 그리고 의지만 있으면 아마 여러분들 모두 다 저보다 더 좋은 호텔 또는 더 좋은 직장, 영어 실력이 부족하더라도, 그리고 경력이 부족하더라도 충분히 자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는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믿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공유해드리고 싶은 게 주변 사람들 말을 그렇게 경청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거든요. 제가 예를 들면 캐나다에 이제 밴쿠버에 다시 들어와서 구직 활동을 할 때 주변 사람들이 잘 될 것 같다라는 말을 해준 분들이 몇 분 안 계세요. 다들 부정적으로 네가 아무리 그 조그만 호텔에서 총 지배인을 했지만 밴쿠버에 있는 큰 호텔은 아마 그 경력을 높게 평가하지 않을 거다 라는 의견이 대다수였고, 심지어 제가 그 리크루트 대행을 하는 이제 한국 업체에도 한번 문의를 했었는데 밴쿠버에서는 하우스키퍼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자기가 포 시즌 호텔에 커넥션이 있어서 연결을 해줄 수는 있다. 그래서 인터뷰는 봐볼 수 있다라고 해서 300불을 주고 인터뷰도 봤는데 잘 안 됐죠.
어쨌든 뭐 결론은 더 좋은 호텔에 제가 취직을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그렇게 주변 사람들 말을 듣지는 마라. 본인이 의지가 확고하고 확실한 목표가 있으면 그리고 자신이 있으면 그분들 말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은 계속 쭉 걸어 나가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그들에게 보여주세요, 나중에. 내가 이렇게 해냈다라고. 네. 네, 그렇게 제가 취업을 하고 난 뒤에 느낀 점은 일이라는 게 계속 반복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어려웠던 일도 쉬워지고 그리고 오래 걸렸던 일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가 않죠.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어려웠던 이런 언어적인 부분, 소통적인 부분, 그리고 호텔 용어 같은 부분들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해소가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취업 후에, 취업 전도 되고 취업 후도 되고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저는 진심이라고 봅니다. 진심. 네.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이런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출석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팀워크도 될 수 있고, 업무 실적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고객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이런 친절도도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다 비슷해요. 일을 하다 보면. 그래서 이 사람과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차이점보다는 선호도를 뽑는 큰 기준은 저는 진심이라고 보거든요. 네. 내가 진심으로 내가 진심을 가지고 내 상관을 위해, 내 부하 직원을 위해, 내 타 부서를 위해 일을 한다고 하면 그 친구들은 언젠가는 내 진심을 알고 제가 힘들 때, 제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올 때 반드시 도움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하고 싶은 내용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해외 취업, 특히 호텔에서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 본인이 영어 실력이 부족하더라도 지금 본인이 호텔 경력이 없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제 부딪히고 이제 도전하고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메꾸려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기회는 온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도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 그게 제가 봤을 때 이 동영상의 키포인트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저도 할 수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 일이 뭐 의사나 변호사 뭐 이렇게 막 머리가 겁나게 줘야 되고 뭐 이런 일이 아니라고 하면 저는 어느 누군가가 했다라고 하면 저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또 다음 영상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